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제16회 기출문제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회는요, 15회보다 다소 부담감이 컸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문제의 난이도도 약간 상향 조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 이 중에 첫 번째 것이 바로 뭐냐면 단답 기평이 조금 전에 15회까지는 8문제였다가 12문제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출제될지 몰라서 전 범위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점에서 많은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둘째, 그 문제의 구성은 전년도와 똑같지만 사실상 봤을 때 주의할 내용이 바로 뭐였느냐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을 갖다가 많이 가중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는 17회에도 역시 계속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이 11개 법 중에서 적어도 3개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반드시 잡고 간다는 말을 제가 가끔가다 이제 3법이라고 좀 얘기하는데요.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자, 이걸 많이 잡으면 되겠죠. 따져보니까 요번 전체적 관점으로 봤을 때 건축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이 자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있는 기타 법령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은 보다 더 세분화시켜서 좀 실무 형태로 공부를 해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논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갖다 보도록 해봅시다. 자, 다음은 건축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이번 추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블랭크를 해놓고 거기에서 채워넣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았다는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단 임시 사용을 받은 경우 및 조례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시킨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얼마까지를 갖다가 증축하는 행위냐, 이 증축에 관한 사항을 갖다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를 받죠. 건축법상은 사용 승인이지만 이런 사용 검사 또는 건축법상 사용 승인부터 몇 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 얼마입니까? 10분의 3 요거죠. 그래서 15년과 10분의 3 이것이 바로 시험 문제의 정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 대비할 것은 이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0분의 4 이내까지 증축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내년도 또 대비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숫자적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2번, 다음은 주택법령상 입주자 저축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래놨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지면 청약 부금이라 했습니다. 자, 이건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주자 저축, 이 입주자 저축이 있다. 그럼 입주자 저축이라는 것은 주택을 갖다가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 저축하는 입주자 저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입주자 저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청약 저축이 있습니다. 청약 예금이 있죠. 또 청약 부금이 있죠. 또 요거와 달리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전체로 봤을 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죠. 자, 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청약저축이라는 것은
국민주택 등을 갖다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고요. 그럼 이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 예금과 부금의 차이점이 있다 하면은 어떤 경우냐 규모적 차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물은 것은 자, 이 부금이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미만이 아니라 이하죠. 자, 여기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갖다가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부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걸 물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85자를 갖다 물은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청약 예금이라는 것은 뭐라고 쓰냐? 민영주택뿐만 아니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자,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이고요. 자, 여기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것은 이걸 다 아울러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볼 수 있냐면 국민주택 등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어지면 정답은 역시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를 기점으로 해요? 85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주거 전 이건 세대적이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관한 사항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면 주택법령상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을 모두 그런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 보면은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제한. 맞습니다. 그럼 이 관리 방법의 제한이다. 그러면 역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 가지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동별 대표자의 선출 절차에 정한 관리규약 개정 확정. 자, 여기는 분명히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별 대표자를 갖다가 선출 절차를 정한 관리규약을 했죠. 그럼 여기 보면 이 관리규약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 관리규약을 갖다가 개정하고 이걸 갖다가 확정하겠다. 그럼 여기 정족수에 대해서 이 확정 정족수를 우리가 아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확정만 본다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니은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구나 볼 수 있어요. 디귿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니을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변경 확정 그래놨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왔을 때 이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 결정. 자, 우리가 이제 이 공동주택 관리 방법을 갖다가 결정하겠다. 그럼 이 결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대상이 될 것이냐? 그러면 입주자 대표의 의결 또는 자, 이걸 제안을 해야 되겠어요. 먼저 제안하고 거기에 의해서 그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성하는 방법으로 가져가겠죠. 그럼 제안은 누가 할 수 있냐? 자, 입주자 대표의 의결 또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을 제한하는 거죠. 이거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나 볼 수 있어요? 등죠. 등의 10분의 1을 제한하는 거단 말이에요. 입대의 의결과 전체 입주자. 자, 이걸 물은 게 아니죠. 이 찬성을 물은 거죠. 자, 찬성 역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니을도 역시 입대의 것이 아니다.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미음 장기 수선기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계량 역시 과반수의 찬성 가지고 의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과반수 찬성 가지고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1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는 것이 또 다음번에도 또 출제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기역, 디귿, 미음 요것만 해당하고, 그러면 니은과 니을은 전체 입주다 등의 과반수 찬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면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관리주체가 안전관리를 수립하도록 그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8가지 정도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그 8가지 정도가 바로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정답을 갖다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8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그 고압가스, 액화, 석유가스 같은 고압가스나 액화, 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이것이 여기에 대상이 돼야 되겠고요. 자,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중앙집중식 난방 있죠? 중앙집중식 그 난방시설. 또 세 번째는 발전 변전시설. 네 번째는 위험저장시설 있죠? 그 다음 5번째는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6번째가 승강기 및 인양기가 있죠. 다음 7번째가 연탄가스 배출기. 자, 요게 중요한 거죠. 연탄가스 배출기인데 요건 과거에도 아주 안 나오다가 이제 근자에 와서 다시 나왔는데, 여기는 세대별은 제외다 볼 수 있겠죠. 각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포인트였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밖에 이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형태를 보면 잘 아실 수 있네요. 자, 그러면 그 수립하는 것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이 안에 있겠지만 옥상 및 계단에 등의 난간이 있겠고, 또 정화조가 있겠고, 또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안에. 자,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몇 번이냐? 4번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주의할 내용이 있네요. 연탄가스 배출기지만 세대별은 제외다 하는 걸 꼭 이해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정답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그랬습니다. 모두 그런 것. 기억,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그랬죠. 자,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누가 하는 거죠?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신청 때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앞으로? 사용검사권자 앞으로. 그러니까 기억은 분명히 관리주체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다음 장기수선 충당금액 징수하고 관리하고 또 이 적립하는 거는 관리주체의 업무죠. 당연히 맞습니다. 공과금의 납부 대행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 사용료를 갖다 징수하고 공과금의 납부 대행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간선시설의 설치. 자, 간선시설의 설치는요, 사업주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 또 16,500제곱미터의 대지를 갖다가 조성하고자 할 때 설치 의무자가 따로 있죠. 왜? 우리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고, 또 전기가스는 공급하는 자가 하는 것이고, 우체통은 누가 한다? 국가가 한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관리주체 업무가 아닌 것은 기억, 하자보수보증금은 예치는 사업주체가 하는 거고, 닐, 간선시설의 설치는 설치 의무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다음은
6번 문제를 봅시다. 주택법령상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 한번 우리가 또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취소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취소 사유가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있어요. 그럼 이 주택관리사의 취소 사유 중에 10개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즉 must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must.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요 얘기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암기할 때 이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거, 금, 한, 판이면 대, 금, 이, 지 이렇게 했어요. 거금 한 판이면 대금이지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또 앞으로도 똑같이 할 것이고 이게 반드시 must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로서 이거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격증을 대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위에 것은 거짓, 이거는 대여한 거. 그 다음 밑에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주택관리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중 취업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자격 정지 기간 중간에 다시 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래서 요것이 바로 must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거는 can,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동시에 2개 이상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했다. 자, 여기 이중 취업이네요. 정확하게 정답 2번일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can,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can,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를 조사할 때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같이 can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금 한 판이면 대금이지 이렇게 앞으로 외우시면 아주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7번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는 연속해서 출제됐죠. 자, 1번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명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법에서 가장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네, 2번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5천만 원에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500세대를 기점으로 해서 500세대 미만이면 3천만 원. 자, 또 5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을 갖다가 가져가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것도 과거에 단답 기입으로 출제되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맞는 소리입니다. 3번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을 공탁을 변경하는 경우, 하려는 경우, 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절차가 분명히 봤죠? 거기 보면 뭐 때문에 틀렸는지 봐야 되겠죠?
보증 설정 효력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는요. 설정 효력이 있는 게 왜 중간에 중단되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도 있고 그 소위 우리가 사이에 공백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요. 자, 보증 설정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 설정을 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날부터 몇 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자, 이거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몇 년 했어요?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옳은 표현임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5번 입주자 대표의 손해배상 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와 주택관리사 등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주소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 사본, 그 밖에 이주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옳은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보증 설정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의외로다가 이제 8번 같은 경우가 나왔었죠. 과거에 하자에 그래서 많이 출제되지 않았는데 출제되었습니다. 8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가장 긴 시설공사는 그랬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출제되었던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이건 대개 어느 쪽에서 많이 출제되면 실무 형태에서나 출제되었다가 이쪽으로 왔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자 보수 기간은요. 시설별로다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 내력 구조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시설별은 1년, 2년, 3년, 4년 자, 요거 물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5년과 10년짜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암기했냐면 10년 내기는 바보, 치오 이렇게 외웠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년짜리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문 5년 이렇게 딱 분류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나왔단 말인데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2년짜리하고 여기 있는 4년짜리였죠. 그래서 우리가 4년짜리는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붕과 방수공사는 4년이다. 그래서 지붕공사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2년짜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식재, 또 급설비, 블럭, 옹벽공사 다 몇 년? 2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주택법령상 입주자 대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이태 연속 계속 출제되는 걸 볼 수 있겠죠. 1번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 맞죠? 파산 선고받았다. 그러면 되는 거죠. 네, 500세대 이상 공동체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의 과반 찬성 회장을 선출한다. 자, 틀렸습니다. 5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500세대 이상이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근거를 했느냐. 가서 이 회장과 감사에 대해서는요. 4대 선거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4대 선거가 바로 뭐라 쓰면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후보자가 2인이다. 그러면 2인이다. 다득표. 그렇죠? 또 후보자가 1명이다. 그러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투표하고 그 투표의 입주자의 과반 찬성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임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대표 될 수 없다. 맞죠? 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별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누가 하는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것도 다시 한번 잘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되게 보면 이제 주택법이고 10번서부터 우리가 12번까지가 임대주택법입니다. 임대주택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하유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대사업자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등록 말소하는 것이 뭐냐 봤을 때 거기 제조 용명 가서 또 여기 오면 자, 이거는 이제 거짓한 것이겠고 등록 기준 또 제한을 위반한 거고요. 임대 조건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6개월 내에 가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령을 위반한 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소위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같은 것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등록 말소하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맞는 표현이네요. 2번 국가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을 갖다가 건설 임대사업자한테 수두룩되어 있습니다. 자, 틀렸고 3번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죠. 관리하려면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에서 신고한다. 자, 분명히 틀렸죠. 이때는 자체 관리하겠다면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잘 알아주셔야 돼요. 인가. 다음 4번 우선 공급받은 택지에 대해서 환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환매 가격은 택지의 공급 가격의 지가 상승률을 곱한 계산 아니죠. 지가 상률이 아니라 이 공급 가격에다가 이건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매란 것은 되돌려받는 것인데 그럼 여기 보면 공급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급 가격이 있다면 그 공급 가격에다가 그 돌려받을 때까지 자 법정 이자를 더해서 주는 거죠. 이걸 더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법정 이자를 더한다. 자, 그래서 거기 지가상승률이 아니구나. 그럴 수 있겠고. 5번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차는 아니죠. 원칙적으로 상속은 전대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 무조건 대금지를 했으면 상속 외의 것은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대하는 겁니다. 알겠죠? 상속은 그럴 필요 없지만 자,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1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다음 11번 보도록 해봅시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번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임대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시장군수구청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옳은 표현이죠. 인가, 이 주택조합 인가 또 임대사업자의 등록 과거에 또 한번 출제됐던 적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번 임대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서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한다. 맞습니다. 인가 변경한다. 조합을 변경하겠다. 그럼 다시 인가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변경 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임대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은 조합원 상관의 지분관계 및 수익 및 손실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요거랑 여러분들 사업계획서하고 좀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규약과 사업계획서를 갖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걸 조심해야 되겠죠. 임대주택조합의 2명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한다. 맞습니다. 다음 5번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에 신고. 자, 틀렸습니다. 우리는 인가받은 것을 갖다가 해산하겠다, 변경하겠다, 다시 인가받도록 돼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네요. 다음 이제 12번 문제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매각이 제한되는 임대 의무기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로 내고, 자, 여러 차례 출제됐던 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매각 제한은 의무 임대 기간인데요. 몇 년짜리냐? 50년짜리가 있고 30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요거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서 영구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영구자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30년. 네, 요거 20년은 장기 전세, 주택, 그러면 20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외의 것, 이 앞에 있는 것에서, 외의 것 중에서 이 외의 것으로서, 우리가 임대 조건을 신고하는 건 10년. 그러면 이거 바깥의 건 무조건 다 5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묻는 것은 바로 여기 영구임대주택으로서 50년짜리, 그 다음 30년짜리, 20년짜리 순서가 되네요. 그러면 정답 3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임대주택법이고요. 이제 13번서부터는 건축법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 자동차만을 통행을 사용하는 도로는 제외인데요. 접해야 하는 경우에, 자, 이건 접도로 관계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대지가 접해야 하는 도로의 기준으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도로잖아요. 그럼 도로라고 하면, 이 도로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소유폭이라고, 거기에 대지가 있다. 건물이 있는 대지가 있다면, 자, 요것은 소유폭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거는요, 도로는 4m 이상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루어지는 요 접도 관계는요, 2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완화될 수 있고 강화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강화 측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공장은 3,000제곱미터인데, 3,000제곱미터. 그러면 2, 6, 4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2m, 여기 2, 6, 4,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 6, 4라고 공부한 적이 있죠. 자, 그래 보면, 결국 도로 몇 메다? 6m 도로에 여기 얼마? 4m. 그래서 2, 6, 4. 그런데 여기 2가 아니라 공장의 경우는 3,000 이상이니까 5,000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 3번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좀 약간 생각을 하면 접근할 수 있게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겠죠. 건축법령상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출구를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건축법 시행령 38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화 집회시설 중 전시장 동식물을 제외해 맞습니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애시설은 됩니다. 그러면 5번에 있는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자, 만약에 이렇게 놓는다면 속된 표현으로 하면 학생들이 매번 어떻게 해요? 나쁜 뜻 받아들이지 말고 맨날 소위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친다 그러죠. 출입구 쪽 살짝 따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물은 것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 15번 문제를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 시설이다. 자, 틀렸습니다. 우리가 단독과 공동에도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 거기 중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고는
단독이면 단독이고 공동은 공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 복지주택 요거는 조심해 주세요. 자. 이건 어디에 넣으면 노유자 시설이 되겠죠. 자, 그래서 노인복지등 제외다. 알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휴게 음식점으로서 같은 건물에 해당하는 바닥으로 쓰이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300제곱미터인 경우, 자 여기 봐요. 우리가 이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이 있는데 주류를 조리해서 파느냐 안 파느냐인데요. 요거는 규모랑 상관이 없습니다. 규모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휴게 음식점은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해요.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이고요.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근생이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300제곱미터를 했으니까 2종 근생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몇 종 근생? 2종 근생. 그 다음 3번 자동차 학원 및 무도학원 교육연구시설이라 틀렸죠. 일반 학원을 갖다 의미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그 다음 거기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이렇게 틀렸습니다. 4번 경마장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럼 문화집회시설입니다. 상월드컵 경기도 문화집회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천 경마장 여담상 있죠. 그것도 문화집회시설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의료시설과 틀렸죠. 이거는 1종 근생입니다. 의원, 조산소 이런 건 다 1종 근생이에요. 안마원. 자, 그런데 뭐가 되냐면 치과병원, 한방병원 그러면 그때 가서 의료시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제 16번 건축법 하고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16번 보면 다음은 건축법령상 예외적으로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사용 승인 받으면 조경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조경을 할 때 조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 녹지지역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에 건축하는 공장. 자, 5000이죠. 그 다음 바닥 면적의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그래서 여기 정답은 5000과 1500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법 앞에서 얘기했던 3법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단답기 빼놓고는요. 자, 그러면 다음은 17번서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